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올 시즌 최대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손흥민 선수는 그 진출을 확정한 노리치 시티와 38라운드 최종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득점왕 수상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엄청난 화려한 결과 속에 토트넘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최종전 후 뒤풀이를 펼쳤습니다. 단연 손흥민 선수가 이 뒤풀이의 중심에 있었고, 손흥민 선수를 주인공으로 모든 선수들이 모였는데요. 이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가 팀의 사실 주장이 아닌데 라커룸 스피치까지 진행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토트넘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 이후 벌어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전 승리로 승점 71점을 기록하며 4위로 2021-2022 시즌을 마쳤고요.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대0 대승을 거둔 이 경기에서 팀의 4번째 골과 5번째 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는데요. 정말 날카로운 마무리 슈팅, 기가 막힌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손흥민 선수 워낙에 이 득점왕에 대한 그 아무래도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좀 기회를 놓치다가 마침내 골이 터졌을 때 그 포효했던 모습, 소리 질렀던 모습,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그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때처럼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골 세레머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찰칵 세레머니를 이후에 차분해진다면 하긴 했는데, 이날은 그 세레머니를 하기에 앞서서 달려들고 또 점프하고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했는데, 이 점프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도약력, 헤더 슈팅을 시도할 때마다 더 높이 뛰는 것 같은 그런 그 흥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동료 선수들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또 경기 내내 뭔가 그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자 정말 벤치에 있던 선수들도 달려들어오고, 또 함께 뛰던 선수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뭐 무등을 태워갖고 경기 도중에도 이게 마치 정말 왕을 추대하듯이 막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신나하는 모습들이 또 많이 그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많이 찾아온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다 같이 나와서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제 선수들의 다 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한 지지와 환호와 정말 인기가 대단한데,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여기 선수들에게 해라, 선수들이 열심히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는 콘테 감독의 뒤로 재밌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후보 골키퍼 골리니 선수가 상남자, 무뚝뚝한 남자로 많이 알려졌던 덴마크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신나는 댄스를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이제 5대0을 만든 본인의 멀티골 이후에 더 골을 넣고 싶어 했지만, 상대 선수와 충돌 이후 조금은 다리 근육에 경련이 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날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뛰기도 했었고 부담감이 있기도 했었고, 시즌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경기였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 후반 추가 시간이 거의 없이 경기가 끝나다시피 했는데, 그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너지젤을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몸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에너지젤을 먹으면서 또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날 경기에는 사실 부상 입은 선수들이 오진 않았어요. 번리와의 홈 마지막 경기 때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왔습니다. 탕강가도 오고, 뭐 도어트 선수도 오고, 다들 와갖고 인사를 했었고, 레길론 선수도 그때 있었는데, 이날은 레길론 선수가 훈련복을 입고 함께 뒤풀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아마도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더 왔을 수도 있는 뭐 부분이 있을 텐데, 레길론 선수는 팀 일정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날 부상 문제 때문에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같이 몸도 풀고, 또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또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정하게 껴안으면서 기념사진도 찍었고, 또 카메라맨 앞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뽀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가 손흥민의 찐팬이야, 내가 성덕이야,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마침내 이 골든부트 트로피를 당일 현장에서 들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가능성을 준비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열리는 현장, 그리고 노리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 모두 트로피를 가져갔고, 손흥민 선수가 끝나자마자 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다양한 포즈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같은 시간 리버풀의 살라 선수도 득점왕 골든부트 트로피 그리고 도움왕까지 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트로피까지 다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날 리버풀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또 울버햄튼을 꺾는 결과를 냈지만 2대0으로 지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가 에스턴 빌라의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의 꿈이 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웃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얘기였지만 좀 어두운 표정을 지었는데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고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 선수가 환하게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웃음을 보인 것과 달리 살라 선수는 조금은 씁쓸하게 본인의 개인상은 개인상이지만 리그 우승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득점왕을 이룬 그 기념공에 또 사인도 하면서 이 득점왕을 함께 시상하는 스폰서십인 캐스트로가 또 기념적인 행사도 했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에도 또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직원이 토트넘의 원정 유니폼에도 또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아가는 등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기 때문에 이 득점왕의 역사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과 공 이런 아마도 축구와도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잉글랜드의 축구 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워낙에 역사적인 골든부트 트로피를 들었기 때문에 구단 사진사가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골든부트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터널로 가기 전에도 사진 하나 찍었고 라커룸에 가서도 또 라커룸에서 트로피를 들고 또 사진을 찍었고요. 동료들과 기념사진도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고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는 역시 후보 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와도 다정하게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오래전부터 함께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 웨일스 마피아 동료 벤 데이비스와도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팀의 유망주인 데인 스칼렛은 뭔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인 것처럼 이제 사진을 찍었고 이날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또 교체로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이 경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늘어났던 브라질 대표 출신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는 이 트로피 뭔가 자세히 살펴보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골든부트를 수상한 것에 대해서 팀 동료들이 너무나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골든부트 수상에 크게 기여한 해리 케인 선수도 함께 이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라커룸에서 손케 듀오가 또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라커룸 뒤풀이 승리샷을 뭐 이렇게 자주 찍진 않아요. K리그라든지 뭐 최근에 많은 또 팬들이 이런 승리샷을 매 경기 할 때마다 또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모습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할 때마다 올리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워낙 기념비적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샴페인을 터트려도 된다. 그래서 라커룸에서 정말 보기 드문 승리샷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라커룸 뒤풀이의 상세한 모습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우선은 라커룸에 와서 선수들에게 한 시즌 동안 수고했고 또 해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진지하게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콘테 감독의 연설이 끝나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아무래도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인 만큼 일어나서 또 콘테 감독의 얘기를 듣고 박수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아마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왕도 수상했고 너가 솔직히 리더 아니냐 한마디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손흥민 선수가 좀 난감해하다가 결국엔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콘테 감독의 뒤를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뭐 팀의 주장도 아닌데 마치 주장인 것처럼 또 득점왕을 수상한 기념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라커룸에서의 스피치가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빌리버블한 시즌을 보낸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고맙다. 여러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성과가 날 수 있었다. 또 나의 득점왕도 가능했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다음 시즌에는 큰 무대, 빅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무브온 계속 나가자. 더 잘해보자. 그리고 위대한 결과를 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일 내보자. 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운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고 또 그 모습을 또 콘테 감독도 지켜보면서 신나게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스피치까지 딱 끝나자 이제 동료 선수들이 뒤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물을 막 뿌리면서 물세례를 뿌리고 또 이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자축하고 또 득점왕 수상을 자축하면서 댄스 파티를 벌입니다. 또 손흥민 선수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다빈손 산체스라든지 골리니 선수가 주도적으로 춤을 췄고 뒤에서 케인 선수는 조금 이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행복해하면서 지켜보고 루카스 모우라와 베르바인도 즐거워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골리니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를 들어올리면서 정말 엄청난 그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선수들의 기쁨이 묻어나는 그런 뒤풀이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이제 더 해보자, 잘해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월드컵이 열리는 해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됩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결승전 개최를 하지 못했던 이스탄불이 다시 한번 이번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개최하게 되고요. 예선전 일정이 굉장히 빨리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이 11월 달에 열려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 빨리 한 달 정도 일찍 당겨지는데 챔피언스리그 사전 예선 조추첨이 6월 7일에 이루어지고요. 첫 경기가 6월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하죠. 바로 다음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예선이 7월 5일과 6일, 그리고 11일과 13일에 1, 2차전으로 열리고 2차 예선은 또 7월 19일에서 20일, 26일에서 27일, 그리고 3차 예선이 8월 달에 열립니다. 굉장히 이제 빡빡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고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본선 진출팀이 최종으로 가려지는데 플레이오프 라운드는 8월 1일 달에 대진 추첨을 하고 8월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에 걸쳐서 1, 2차전 경기가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챔피언스리그가 9월 중순에 시작해서 한 달에 한 경기 내지 많게는 두 경기 정도를 소화했었는데 이번에는 9월부터 두 경기가 바로 또 많이 이어져요. 조별리그 본선 첫 경기가 9월 6일과 7일에 열리고 2차전이 9월 13일과 14일, 그러니까 곧바로 그 다음 주에 열리고요. 10월 달에는 조별리그 3, 4, 5차전이 모두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마지막 경기가 열리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매주 치러야 된다. 주말 리그, 주중 챔스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16강전이 2월 달에 열리고 이제 8강전과 4강전은 4월, 5월에 열리고 결승전이 6월 10일 날에 열립니다. 월드컵 때문에 조금은 늦게 결승전이 다른 때보다 펼쳐지게 되는 일정인 것이죠. 길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럽 리그 대부분이 일정을 마쳤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본선 진출팀, 미리 확정한 팀들, 예선 참가팀들도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한국인 선수로 2022-20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도전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외에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터키 슈페르리가 2위를 차지하면서 2차 예선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 팀을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3차 예선전에는 프랑스의 AS 모나코, 포르투갈의 벤피카, 네덜란드의 PSV 에인토벤 같은 강팀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선행을 미리 확정한 팀들은 대부분 빅리그, 5대 리그의 팀들이죠. 일단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 준우승 리버풀, 3위 첼시, 그리고 토트넘이고요.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 외에 2위 바르셀로나,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 세비야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는 AC 밀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AC 밀란, 인테르 밀란, 나폴리, 유벤투스 이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바이엘 레버쿠젠의 라이프치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총 5개 팀이 본선에 참가를 합니다. 프랑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포르투와 스포르팅 리스본, 네덜란드 챔피언 아약스, 벨기에 챔피언 클럽 브리헤, 오스트리아 챔피언인 레드불 잘츠부르크, 스코틀랜드 챔피언 셀틱,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는 와중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본선 직행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팀들인데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 팀들 중에 어떤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냐? 포트 구분을 봐야 되는데 이 포트는 유럽 클럽 랭킹을 통해 가려지거든요. 토트넘은 포트 2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조별리그에서는 같은 리그 팀을 안 만나잖아요. 포트 2에 속한 팀 중에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라이프치히 이런 팀들은 안 만나는데 스페인 팀들은 다 피하게 됐어요. 다만 포트 1에서 무조건 강팀을 만나게 되는데 그나마 포트 1에서 상대할 만한 팀이라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한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포르투갈 챔피언 포르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각 리그 챔피언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데요. 맨시티는 잉글랜드 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고 라리가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챔피언 AC 밀란,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 프랑스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 어떤 팀을 만나도 쉽지 않은 대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번 포트에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지만 인연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 소속팀인 인테르 밀란, 콘테 더비가 펼쳐질지도 궁금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오기 전에 소속되었던 바이엘 레버쿠젠도 3포트에 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죽음의 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추첨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만약에 페네르바체가 올라오고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남는다면 같은 조에 속하게 될지 그런 여부들까지도 챔피언스리그 2022-2023 시즌에는 너무나 흥미롭게 정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길고 긴 시즌을 치렀는데요. 여전히 좀 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쉬고 이제 6월 달에 있을 2022 카타르 월드컵 데뷔 그리고 2022 한일 월드컵 4강 20주년 기념 4차례의 A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브라질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르고요.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칠레,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하면서 우리가 본선 H조에서 만나게 될 포르투갈 그리고 우루과이를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상대 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경기가 추진되다가 취소가 됐고 그 대안으로 아프리카 팀과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6월 14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경기는 대진이 확정되는 대로 한준TV에서 영상으로 세세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매치 일정 이후에야 손흥민 선수가 많아야 2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7월부터 이어질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프리시즌의 세부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 확정된 경기가 바로 한국에서 열릴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오게 되는데요.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맞대결로 손흥민 선수를 우리 안방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전성기의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의 한국 내 대결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된다면 세부 일정을 저희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토트넘이 레인저스와 영국으로 건너가서 7월 23일에 치르는 경기 그리고 나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고요. 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2021-2022 시즌 활약 한준TV도 너무나 신나고 즐겁게 보면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이어지는 프리시즌 그리고 대표팀 경기들 그리고 2022-2023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까지 치를 수 있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도전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